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3% 하락을 했고 S&P 500 역시 1.2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2.14%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은 오늘 3% 하락을 했고 마소와 구글, 아마존 역시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3.65%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4.26% 하락을 했고 AMD 역시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1분기 실적 결과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켜보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2.83%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조만간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3대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 역시 오늘은 100을 넘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당시 달러 지수는 99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에 큰 공포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달러 지수는 100이라는 수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달러 지수가 높게 나오면 기술주 기반이 나스닥 시장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달러 지수의 흐름 자체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90대 초반까지 가게 된다면은 나스닥 시장 역시 다시 한번 활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고 이는 전월보다 0.5% 증가했습니다. 다만 휘발유 판매를 제외하면 3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계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 역시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bp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신속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했고 이로 인해 다가오는 5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고 그 이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현상은 줄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평균적으로 1년 반 뒤에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요. 지난 2019년 8월에도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고 증시는 폭락을 했던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다가올 경기 침체에 꼭 대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최근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산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3,800불이라는 지지선을 깨고 그 아래까지 내려왔고 이로 인해 13,100불 나아가 12,55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의 시장은 2017년 10월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고 2019년 8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는 시장의 악재들이 한 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체가 앞으로 1년 뒤, 2년 뒤, 그리고 3년 뒤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현금 비중을 적어도 30% 이상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모두 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당 인수 제안가는 54.2달러로 현재 트위터의 주가의 38% 프리미엄을 붙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트위터의 주가는 장전 11% 이상 상승을 했지만 장이 시작하고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서 결국 1% 이상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트위터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일론 머스크가 매수를 했다는 발표 이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러한 상승폭을 다시 줄이면서 주가는 45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가는 급등을 했을 때 들어가시지 마시고 항상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 장전 주가가 11% 이상 상승을 했지만 다시 이러한 상승폭이 떨어지면서
1%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39,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는 28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0.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능가하는 1분기 수익과 매출을 보고한 이후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웰스파고는 실적 발표 이후 4.5% 하락을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역시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당 순이익은 5.49달러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5.38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주가는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오늘 4.7%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이렇게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UBS가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 가운데 최근 북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키의 주가가 오늘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언급을 했고 나스닥 시장 역시 오늘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 중 최근 급격하게 하락을 한 기업이 있죠. 엔비디아는 오늘도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RSI는 35까지 내려왔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이전 저점들을 보시면 이렇듯 아래 보이시는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점에서도 이렇게 RSI 지수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조 지표를 잘 보시면서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오늘 1.25%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44로 마감을 했는데요. 스파이도 최근 415불이라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지만 현재 주가는 200일선을 터치를 하면서 437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파이와 같은 ETF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앞으로의 시장은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 가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는 4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장에 공포감이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